안녕하세요. 세상에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오늘 편도염이 너무 심해서 발음이 좀 부정확하거나 평소랑 목소리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에 제가 미국 증시 흐름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당시는 FOMC 발표 직전에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미국 증시는 S&P 500이 일봉 차트상에서 202평선까지 접근하거나 일시적으로 상회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202평선을 지지로 삼는 상승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S&P 500이 정확히 202평선의 저항에 막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현 위치에서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미국 증시는 긍정적인 CPI 결과로 인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평소와 같았다면 크립토 시장도 미국 증시와 함께 안도랠리를 펼칠 수 있었겠지만 FTX 사태로 인해 크립토 시장은 디커플링을 보이며 오히려 더 큰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와 크립토 시장이 디커플링 되었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 크립토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한동안은 미국 증시가 오를 때는 크립토 시장이 같이 못 오르고 미국 증시가 내릴 때만 같이 내리는 경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미국 증시가 202평선의 저항을 받고 방향을 틀게 되면 그 상황에 주의하시면서 코인 시장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네시스의 파산 가능성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인 DCG가 제네시스 거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면요, DCG는 GBTC의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GBTC의 비트코인은 원칙상 고객 소유이며 해당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 잘 보관돼 있습니다. DCG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을 판매하여 현금을 창출할 수 있지만 DCG는 비트코인을 직접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FTX와 알라바다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FTX 및 알라바다와 엮여있는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제네시스였던 것이죠. 제네시스는 처음에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말했지만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제네시스는 처음에 자신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중앙화 거래소가 발행한 어떤 코인과도 엮여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제네시스는 알라메다를 포함한 모든 상대방에 대해 총 7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제네시스에게 700만 달러 자체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니었기에 이 자체로는 큰 위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5일 후 제네시스는 환매와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마침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제네시스는 3에로 캐피탈의 불이행이 대출 기관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FTX가 전례 없는 시장 혼란을 일으킨 상황 속에서 비정상적인 인출 요청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유동성을 조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제네시스가 10억 달러를 모금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력으로는 회생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외부에서 구세주가 나타날지 여부에 제네시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제네시스의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 및 커스터디 사업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비트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브로커인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은 독립적으로 자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모든 제네시스 법인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입니다. 뉴욕타임즈는 11월 23일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투자은행인 모 앨리스를 고용해서 파산 등 대안을 모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베리 실버트는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DCG가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에 대해 약 5억 7,500만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제네시스는 파산하게 될까요? 즉각적인 신규 자금 조달이 없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대출 기관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샘 뱅크먼의 경우는 FTX US가 FTX의 파산 신청에 포함되기 전에 FTX US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재정적으로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음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확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의 경우는 상당히 다르고 더 복잡합니다. FTX US는 샘 뱅크먼이 고객 예치금을 알라메다로 옮겼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DCG의 많은 비즈니스는 여전히 좋은 인수 후보일 수 있습니다. 빈 껍데기일 뿐이었던 FTX에 비해 구세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제네시스가 회생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모회사인 DCG 수준에서 자본을 다시 늘리고 자회사인 제네시스에 새로운 자본을 투입하여 손실을 중단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네시스는 자본 집약적인 회사입니다. 자본과 차입근에 의존해서 대출을 하지만 현재 자금원은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저렴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금 조달원을 찾는 것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네시스는 정상적인 사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네시스가 살아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은 전통 금융기관에 의해 인수되는 것입니다. 각종 규제 및 현재 만연한 위험회피 정서로 인해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제네시스는 계속해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네시스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유일하게 가능한 결과는 제네시스의 대출 회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의 조직적 파산입니다. FTX 붕괴는 크립토 버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이로 인해 더 광범위한 규모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업계는 더 강력한 규제 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업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한동안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기간 동안 결국 엄청나게 성공할 크립토 사업들도 저평가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모든 기술 기업들이 처참하게 타격을 받았지만 그 시기에 버텨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구글, 애플, 아마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었던 이들은 이후에 모든 거대한 부를 얻게 되었죠. 크립토 시장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사고가 끝없이 터지는 것 같지만 결국 끝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크립토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이 시기를 버틴 프로젝트들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이기에 힘들 수 있겠지만 마냥 고통 속에서 좌절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선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결국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말도 안 나왔는데 라이브 방송을 10분이라도 켰던 이유죠. 저는 변함없이 여러분들 곁에 있을 테니 여러분들도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건전한 투자해보자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돈패밀리 가입하시면 좋아의 멤버십부터는 카톡방이 제공됩니다. 그리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식 텔레그램 또한 있습니다. 오늘 고정 댓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리는 디워더에서 만나요. 안녕.